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뵙겠습니다. 요 사이 어제 제가 집에 가는데 요새 이제 사람들 보면은 다 마스크 쓰고 있죠. 마스크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정부의 소유수에 잘 넘어가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사실 마스크를 쓰게 되면요, 우리가 보통 숨을 쉴 때는 기가 안 들어옵니다. 내쉴 때 기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날숨과 들숨을 자유제도를 자연스럽게 해줘야 되는데 이 마스크는 그걸 막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으면 나중에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은 숨 쉬는 것도 그냥 이렇게 사니까 괜찮겠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뇌에 엄청난 손상이 옵니다. 이게 이제 기가 약해져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라도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그 호흡기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신종 코로나19도 그렇지만 앞으로 오는 병이 전부 다 호흡기병으로 오게 됩니다. 이 호흡기병을 계속 더 심화가 되는데 이렇게 계속 마스크 쓰다 보면은 이 폐뿐만 아니라 기관지 계통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물론 제가 의학적인 지식은 없지만은 저는 수차례 계속 기공을 해왔고 또 기치료를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기의 순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제 사람이 몸을 보게 되면 기운이 어떻게 흐른다, 기가 어디에 막혔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의 기를 뚫어주면 그냥 병이 낫습니다.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스크 쓰는 거,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마스크를 벗는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서 서민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번 LH 투기 사건은 평범한 사람들에까지 미래가 없는 절망의 세계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은 드럼에 빠졌습니다. 작년 1년 내내 대한민국을 락다운으로 꼼짝 못하게 통제했던 코로나 정치 방역 카드를 또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한 달 전부터 마스크 착용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확진자 수가 줄곧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텍사스주에서는 작년 코로나 이후 가장 적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실체도 없는 K-방역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세계 최고의 방역 시스템이라고 전 세계를 향하여 구라치고 다녔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해 죽겠습니다. 그러던 대한민국이 최근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506명이 증가해서 다시 일주일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 마스크 정말 철저하게 착용하고 다닙니다. 한국 사람들 5인 이상 모임도 가지지 않습니다. 작용화된 문재인 언론들은 완벽하게 코로나를 감시 감독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은 유럽의 모습입니다. 유럽 정부가 코로나 락다운으로 사회 통제 조치를 과도하게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유럽인들입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정부에게 자발적으로 저항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화문에 제인산성까지 만들어서 철통같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서는 집회를 하면 코로나가 창궐하여서 죽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완벽하게 세뇌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저항할 줄 모르는 정말 순한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좌파 정권에서는 대한민국에는 청년이 없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4년 동안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정책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것들은 지금 썩고 썩어서 LH 사태를 맞이해서 폭발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이러한 국민들의 폭발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모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코로나 정치 방역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백신 확보도 지구상 최빈국 벵글라데시보다 적게 확보했습니다. 점점 경제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6.5%가 넘게 성장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매우 높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디플레이션을 걱정했던 경제 당국이 인플레이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활기를 찾아갔고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한국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들 중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200조를 증액하고도 코로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퍼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경에 대해서 분부를 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을 뽑고 정말 뼈저리게 반성이 필요합니다. 정권 한번 잘못 뽑았더니 수십 년 동안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대에서 많은 청년들이 보수 우파 성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유럽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배경에는 세계 경제 포럼, 글로벌주의가 있습니다. 탄소를 기반으로 한 경제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코로나 락다운을 수단으로 그들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위기 때마다 코로나 정치 방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락다운 통제는 실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벗으니까 코로나 어떤 신종 코로나가 좀 약화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리상으로 봤을 때 마스크를 계속 쓰게 되면 우리가 얼굴에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구멍 왜 뚫어놨습니까? 다 필요해서 뚫어놨거든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는다? 굉장히 엄청난 안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제 가면서 갑자기 지록위마라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지록위마가 뭡니까? 이건 이제 조고는 누굽니까? 진나라 때 황간이었죠. 그러니까 진시황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진나라의 그 정권을 쥐고 호외란 어떤 허수아비 왕을 내세우고 정권을 쥐면서 자기 말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서 조우가 저건 사슬을 보고 저건 말이다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하고 이걸 따라서 모든 일하는 그 신하들이 같이 저것이 사슴을 뭐냐 물어보고 저게 말입니다. 그러면 등용을 시키고 저것이 사슴입니다. 옳게 얘기하면은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리거나 죽여버렸죠. 근데 결국 조고에 놀아나서 진나라는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역사적 이걸 왔을 때 우리가 이 한반도 진시황의 후손들이 진지망인들이 이 한반도로 오게끔 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적 사건은 이 가을 시대에 들어와서 가을 시대에서 열매 맺은 곳에 와서 열매 맺게끔 하는 바로 이 간바는 땅에 오게끔 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할 때 단지 옛날에 무엇이 있었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반드시 역을 공부해야 됩니다. 역을 공부하고 이런 역사의 패턴이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지금 하늘은 지금 여름에 극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우주의 가을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점이죠. 그래서 이 여름의 마지막에는 모든 이 지상에서도 해충들이 더 독이 세지지 않습니까? 모기도 그렇고, 모기가 이제 늦여름 그냥 말복 지나고 말복 좀 지났을 때 입추 지나고 말복 사이에 그 모기들이 물면은 엄청나게 아프고 굉장히 부어오릅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도 굉장히 악해져 있습니다.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악해지기도 왜 그러냐, 여름에 극기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지금 이때까지 살아왔던 수십 조의 인간들이 이제 자기가 끝나는 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막 그 발각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한 사람, 마음이 악한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악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인간한테 붙어가지고 마음껏 자기가 원을 푸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인간의 마음은 신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생각이, 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응기하는 신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육체적으로 만드는 것도 물론 하지만 이 오전육부가 튼튼해야지 삿된 기운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늘이 죽이는 공사. 왜? 이제 앞으로 오는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잉여 인간들이 이제선 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잉여 인간들 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잉여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또 그 시간에 자기 몸을 적응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몸을 만들려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몸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 만드는데 저기 운동한 데 와가지고 운동한다고 몸이 만들어집니까? 그것은 육신의 몸이고요. 영적인 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몸이 되어지면은 어떤 병도,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를 못합니다. 이 몸 자체가 청정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쁜 것을 걸러냅니다. 그러니까 몸이 맑아지죠. 몸이 맑아지기 때문에 어떤 나쁜 기운도 다 퇴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바꿔질 수가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 요새 인간들, 자, 한번 보세요. 자, 지나갈 때, 이거 볼 줄 알면 좋겠지만, 볼 줄 모르는 사람이 100명에 99명 못 봅니다. 자, 사람들의 기운을 보세요. 어떻게 기가 흐르고 있나? 악만 남았어요. 악이 뭡니까? 서로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형용한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 누구예요? 좌파들이죠. 문재인 같은 문재인뿐만 아니라 맞죠. 이 좌파들이 자기만 알아요. 그것이 뭡니까? 나만 아는 나쁜 놈이라는 얘기죠. 나만 안다. 그래서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혼자만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자기 그룹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집단은 이제는 소용이 없는 세상이 될 겁니다. 됩니다. 자, 우리가 요새 상생이란 말을 간혹가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몸이 안 되는데 상생이 될까요? 안 돼요. 몸이 안 되면요,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지 몸이 막히고 몸이 아프면 짜증을 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몸을 풀어줘야 돼요. 몸을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푸느냐?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푸는 방법은 어디서 가르쳐주나? 그건 가르쳐주는데 뭐 스스로 터득을 해야 돼요. 이제는 근데 터득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터득하려면 깨지고 터지고 해봐야지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것은 왜 그런가? 몸의 기운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잘못 갖게 되면은, 허상을 짓게 되면은 절대 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몸이 만들어지는가? 바른 역사 공부를 해야 돼요. 역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 삶의 자치고 흔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상이 그 조상에 계속 내려 몇 수십 대, 수백 대가 됐겠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인간 지금 세포 하나하나에 인간 역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사를 딱 보여주면 아, 그거다. 아니면 그냥 몸의 전유료입니다. 때때로 여기 오시는 분, 어떤 분도 그렇지만은 저기 어떤 분의 댓글 쓰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몸의 전율을 느꼈다라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이 몸이 영혼이, 영적인 능력이 그 올바른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밑바탕에, 욕구라는 것보다 밑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 밑바탕에서 공부하면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 분은 바로 앞세상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사실 우리는 단지 공부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자, 역사적 사람, 우리가 현 인류의 역사적 내용을 지금 나와 있고 그것을 해독을 하고 그리고 이 유튜브로 방송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것도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이제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 오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 가지고는 더 많은 사람들의 기운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더 많이 올 수 있게끔. 자, 제가 저기 수업을 하러 오시는 분은, 자, 이제 그 분들은 앞으로 세상을 가르칠 선생이 되어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 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어떤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제가 그 시간에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도 이제 수강료가 비싸죠. 좀 부담이 되시는 분, 마음은 그냥 오고는 싶은데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토요일날, 매주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이 어떻게든 몸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이제 몸이 안 되면은 그냥 다 쓰러져 넘어갑니다. 그것은 당국을 해봐야지 알게 되겠죠. 그런 시간이 이제 별로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내가 새로운 역사적 지식을,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사실 좌파와 우파, 보수우파,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태어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태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2조 때 엄청난 하늘 풀기 위한 과정에서 태어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나라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보수가 있냐? 없죠. 왜? 우리 근본 정신을 모르는데 무엇을 갖고 무엇을
무슨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 그 자체도 모르지 않습니까? 단지 이스마일 박사의 머릿속에 이스마일 박사의 머릿속에 있던 나라가 구성된 나라가 이 현재 지금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 한 분밖에 없죠. 그럼 그런 나라가 왜 그렇게 이때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이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개판이 됐느냐? 개판되게끔 되어진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에요. 왜? 한을 푸는 해원을 하는 장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이 다 된 것처럼 이제 지들 맛대로 뭐 국회의원도 뭐 자기네 쪽으로 많이 뽑아놓고 그 자기가 국민들 뽑았습니까? 전자기 표기가 뽑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유튜브에서 이야기하지 단체적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왜 모이지 못합니까? 자, 그런 걸 하니까 이 자식 머리 쓰는 거예요. 코로나를 불러들였죠.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만약 5인 이상 모이지 못한다 그 자체는 그러면 버스나 전철, 기차 다 비행기까지 운행 중지시켜야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뭐냐? 아, 정치 방역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사람들이 마스크 쓰게 되면 굉장히 순종적이 됩니다. 이 얼굴에 국물 맡기면 자기 생각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는 대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좀비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저는 산에 갈 때 물론 이제 공무자선에 마스크를 쓰게 되지만은 안 쓰면 남들한테 눈총을 받으니까 산에 갈 때는 마스크를 안 써요. 왜? 숨이 가파를 때 그 마스크 쓰면 머리가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는 안 씁니다. 보통 요새 산에 가보세요. 마스크를 안 쓰는 말이에요. 근데 산에도 마스크 쓰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야지. 그래 우리가 마스크 쓸 때하고 안 쓸 때하고 그 차이점이 확 납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백신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백신을 맞아도 효과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살아라. 진실하게 살으면 모든 병이 침투하지 않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자, 진실을 어떤 진실이냐? 자기 입장에서 보는 진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면 그 진실 자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저도 옛날에 할 때 20대 아직까지 더 공부할 때는 일본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문자로 나타난 반만 년의 문자로 나타난 역사를 보니까 이 전 세계 역사 확 펼쳐 보이는 거예요. 아, 일본의 역할이 이거였구나. 이 썩어 빠진 이조를 갱생시키기 위해서 이조에 묻힌 이조에 그냥 좀비가 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이조 때 교육에 제외됐던 사람들이 일제시대 되면서 다 공부를 하게 됐죠.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세운 겁니다. 자, 산간벽제도 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철도 깔았죠. 그리고 병원도 세웠죠. 학교도 뭐 서양 선교사도 세웠지만은 일본이 엄청나게 많이 세웠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역할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개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이 들어오면 사람 몸에서 저절로 어떤 면역 체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마스크 쓰면 면역 체계가 안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더 센 게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도리 없이
많이 죽게 돼요. 그래서 옛날 기다노 승전, 일본의 기다노 승전이 이제 그때가 이제 병이 돌 때, 이 한반도 남조선에는, 남한에는 한 425만 정도가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되어 봐야지 그건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예언은 예언일 뿐이죠. 자,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알고 깨지고 하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면 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겠죠. 자, 425만이면 어떻게 되죠? 10명 중에 9명은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시간을 제가 지금 이제 그 반만년의 문자로 적혀진 역사, 우리 구조서의 역사를 얘기하지만 이제는 터닝 포인트의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 전편에 타오 피직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타오 피직스는 인류 정신사에 대해서 서양사라든지 동양사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딱 작년 재작년 10월 달에 여기 확 터지니까 그냥 빨리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이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는 이 시대가 과연 어떠한 시대인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그것이 45년 전에 나왔습니다. 저 그때 볼 때는 그런가 보다 저 먼 미래로 생각했죠. 그건 우리가 좀 멀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기말적 현상이 세기말이 아니죠. 이제 선천세계의 어떤 끝이 이제 완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고 싶어서 이쪽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몸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바꿔지느냐? 저 스스로 제가 다치고 해서 뭐 이게 자랑도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치기는 왜 얘기하느냐? 제가 몸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 몸을 알게 됐어요. 이게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애 판정을 딱 내린 거죠. 회복할 수가 없다 내린 거죠. 그런데 하나하나씩 제가 몸을 공부하면서 몸을 내가 치료하다 보니 이게 좋아지는 걸 보니까 몸이 이 기혈을 제대로 조절시키면 어떤 병도 다 조절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특히 전에 터닝 포인트 얘기하면서 그랬죠. 지금 시대는 정신병이 굉장히 많이 창궐하고 있다. 왜 온다고 그랬습니까? 공기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온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약을 먹고 이것을 퇴치하려고 그래요. 몸에 기억하면서 몸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몸의 기혈을 조절을 하면은 모든 병도 다 조절할 수 있구나. 특히 감기나 머리 아픈 거, 두통이라는 거 이것은 파스 한 장 가지고 그냥 치료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한번 스스로 하면서 몸이 하나의 마우트가 된 거죠. 제 몸이 마우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몸이 마우트가 됐을 때 제가 한번 해보고 좋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해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했습니다. 치료가 아닙니다. 레미디가 아닙니다. 사람 몸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게끔 그 맡긴 부분만 뚫어주면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몸이 치료가 됩니다. 그건 치유라고 하죠. 힐이죠. 힐링이죠. 자, 레미디하고 힐링을 잘 구분을 해야 되죠.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몸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돼요. 자, 자기가 왔을 때 어떤 거 왔을 때 약을 먹지 않습니까? 몸이 퇴화가 돼요. 자기가 스스로 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몸이 어떻게 극복이 됩니까?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면 됩니다. 그냥 걷는다, 운동을 한다, 그것보다 탁기를 어떻게 해서 빼느냐. 자,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몸이 좋으려면 매일 아침마다 몸을 두드려 주세요. 몸에 두드리면 이 기운 자체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 방법은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요.
저는 옛날에 운동하면서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년간 계속 그렇게 운동을 해오니까 나이보다도 젊게 보이고 뭐 이렇게 되고 지치지 않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굉장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빨리 지쳤는데 이제 몸이 지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 잠만 자면 다 몸이 스스로 풀어지더라고요. 이것이 수행력인가 아니면 몸을 내가 풀기 때문인가. 근데 이제 두 가지 다 했기 때문에, 병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제 몸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말을 하면서 이제는 너무너무 급할 때가 왔어. 빨리빨리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여기서 모임을 가지면서 그분들한테 여기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제한 없이 하긴 좀 뭐하고 한 10명에서 15명까지 충분히 수용 같이 이야기하면서 몸 푸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건 다 알려줄 수 있으니까 아마 4월 3일날 신청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때 오신 분은 좋겠죠. 이제 그때 못 오신 분들은 5월달에 오시고, 만약 더 빨리 보고 싶다, 빨리 알고 싶다 그러신 분은 교육 시간에, 강의 시간에, 근무시고 강의하는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이 이렇게 급박한 때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터닝 포인트를 제가 애들 가르칠 때 할 때하고 지금 그 번역을 하면서 이야기인데 몇 줄이 안 나가요, 번역이. 왜? 번역할 때 그 한 부분, 한 패러그래프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구나. 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알면 뭐합니까? 알고 빨리 역사 사실을 제대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당구 빠는 애들은, 당구는 바로 중국이 우리를 그들이 속구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가 돼요. 자, 이련이가 삼국유사를 쓴 것도 보면은 그냥 중국에서 오는 그 역사 얘기를 듣고 그냥 얘기한 것 뿐이에요. 자, 제가 삼국유사 이련이가, 스님을 말하기 싫어요. 이련이가 양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안 했죠. 어디에도 양족이 없어요. 전설성에서도 없고 정사 속에서도 없어요. 완전 배제시켜버렸죠. 근데 어디 나오느냐? 바로 문자를 통해서 본 역사에서 그 양족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있어요. 지금 현 인류 역사가 양족에 의해서 다 펼쳐졌는데 그것을 이때까지 가을이 하추 교체가 된 지금 그것이 밝혀지고 있구나. 그것이 내놓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국발이는, 그러니까 중국을 빠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중국하고 중국인들이라고 할까요? 놈들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중국인들하고 운명을 같이 합니다. 자, 요새 들리는 이야기는 중국에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일반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어떤 큰 전쟁이, 중국 내에서가 아니고 유럽연합군,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일본 같이 중국 완전 박살내버린다는 말이 막 돌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만 정도, 14억인가요? 어긴것 중에서 10만 정도가 아마 남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해요. 완전 그 중국 땅은 이제까지 너무나 악한 땅, 악한 인간들이 살았던 땅이었기 때문에
악한 인간들이 악한 짓을 하게끔 허용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돼요. 바꾸려면 어떻게 되죠? 사람 몸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열을 가하면 됩니다. 자, 중국 땅도 바꾸려면 열을 가면 되죠. 이제 거기는 완전히 불바다. 자, 이런 말도 있죠. 북한에서 전쟁이 터지고 큰 전쟁은 중국 땅에서 벌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예언서라더니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툭 치면 툭 튀어나와요. 근데 그것이 현대 그 일들하고 과거 일들하고 벌어지는 일들하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자, 우리가 전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감정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만년에 나타난 문자, 반만년 전에 문자로 나타낸 그 역사를 중국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건 인간으로서 인간이 아닌 족속들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팔이 하는 애들은 중국인들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해요. 같이 한다는 뭡니까? 같이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준비한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앞으로 계속 당군발이 하는 애들에서 어디가 잘못된가 자꾸 얘기할 거예요. 그 제목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왜 잘못되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반만년이 문자인 고구문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그것을 명확히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딱 했는데 제목을 맨 처음에 제목을 다 줬는데 당군팔이란 당군이 조선을 이와 같은데 공부했다는 상문기에 쓰여진 말들을 그대로 읊어대지만 조선이라는 문자가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고 있다. 자, 이 고구문을 보게 되면 언제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지금 터닝포인트를 또 해석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이제 우리 망할 지금 그걸 보고 현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 왔구나, 완전 뒤집어지는 시간이 다 왔구나 하는 현상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징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드리워져 있는데 이렇게 세상을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이 와중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 중심엔 중국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역할을 독특하게 하는 거죠. 왜? 선천 역사를 완전 정리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하고 바로 우리 준비한 조선에 대한 역사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작년 제자금택이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는 그냥 근본시구에 나온 내용, 그 다음에 선생님이 손혜교 선생님께서 쓰신 내용을 그대로 제 생각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 저도 선생님이 쓴 책을 쓰신 책은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근본식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물론 선생님은 다른 그 기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그런 자료집도 선생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입력을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이야기하고 했는데도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쉽게 풀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알기 쉽게 왜 조선의 말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아직 우리가 칼 색에 대해서 그 도표를 만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도표를 만들어봤어요. 자, 조선이란 말은 언제 생겼냐? 자, 제전국에서 조자로 가세요. 전후 고양시. 이게 전후 고양시는 고조선 3대 천자이십니다. 요분한테 8분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분 중에 6분만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분은 두 분은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또 나중에 이제 그 청동기가 나와가지고 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지금 현재적으로 요 중국 책에서 나오는 분들은 6분이 나옵니다. 요 6분이 이 첫 번째 요 제조록 이 분이 바로 첫 번째 칼에 나온 분이고요. 그리고 요 6분이 두 번째, 세 번째 칼에 나온 분들입니다.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자, 그러니까 요 분들이 바로 고조선의 현대 문명을 포태할 수 있게끔 토대를 마련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분들이 한 건 아니지만 그분 후손들이 그래가지고 역사가 펼쳐지면서 그런 과정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 제저록이라는 분의 고조선 3대 천자신 이분에서 바로 조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그분의 이 양자이신 이 곤이라는 분이 계세요. 곤이라는 분에서 선자가 생깁니다. 선자가 그것은 나중에 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때 오늘 이제 조선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두 파트는 조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그 다음 시간에 선에 대해서 또 아주 쉽게 알기 쉽게 또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제조록 고양시와 고양시 이 천자하고 곤과 요 두 분에 의해서 조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조자 그 앞 옆에 우변이죠. 우변에 월이 있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엔 배주자가 있습니다. 왜 배주자냐? 사람이 조상님들 잔을 올리다라는 의미에서 배주자를 썼습니다. 배주죠. 그것이 나중에 달월로 바꿉니다. 달월. 자, 배주, 달월. 앞에 훅만 따보세요. 배달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나중에 편집할 때 조자에 대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조자, 배주에서 원래 이게 배주, 달월 해가지고 배달. 이래서 배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달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당국받는 애들은 조선 말고 또 다른 배달 조선이 있었다.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배달 조선 따로 있는 게 아닌가? 역할을 늘리듯이 그냥 늘리려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 뭐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이련이가 많아. 조선은 요와 같은 때 세워졌다라는 말, 건국되었다 이 말. 자, 여기서 요는 없죠. 이 순이 여기 있습니다. 순이 여기 있죠. 순하고 한 세대가 조금 높은 사람이 요의 딸이 또 순이 부인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곤의 그 학렬이겠죠. 그렇죠? 요는 그러니까 외가 쪽이겠죠. 외가 쪽. 여기서 나오기도 요와 순과 같은 때 조선이 생겼다 라는 말은 그보다 한 30년 한 세대가 더 높았는데 그것은 말이 틀렸죠. 그렇죠? 자,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이 조선을 많이 생겼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련이가 말한 것도 맞지 않죠. 그래서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 생기는 그 연원, 그 글이 생기는 과정을 정확히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한테도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막 짓지 않잖아요. 그 고양이나 개의 특징을 보고 짓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을 짓든지 합니다. 사람이 이름을 지을 때 일반 개인적인 사람을 지을 때도 그 사람이 난해 그 다음에 사주팔자 이거 목화 동수를 봐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름을 져가지고 기운이 서로 맞게끔 서로 어울리게끔 그래서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나라 이름을 짓는데 현 인류의 최초의 나라인 조선이라는 나라를 짓는데 그냥 짓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어떠한 의미, 바로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제사 올리는 그 분들의 모습을 상영한 게 바로 조자예요. 자, 요새 다음에 이제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상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구는 누구죠? 공자죠. 서경에서, 자, 선생님 책을 보면 이제 경자를 안 붙여요. 서에서 시에서 이렇게. 이게 경이 될 수가 없죠. 왜?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성경도 경을 붙일 수가 없죠. 왜? 성경의 핵심을 떼버렸어요. 누가? 코사이누스 대제가 로마의 그 통치 원래 입각에서 하다 보니까 통치의 원리에 맞지 않고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숨어서 공부하다 예수를 좀 나타나게 되죠. 자, 성경 외 전설을 보게 되면 이 기독교의 어떤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눈이 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을 안 썼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그냥 알기 쉽게 우리가 서라고 부르잖아요. 경찰, 서경, 시경, 역경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3경이죠. 이게 서경에서 요로 마감하고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그저 요술 시다면서 이상 정치가 행해졌도록 솔로 채색해버리고 그 당시에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버렸고 또 그 이후 500년 뒤 사마천이 오제번기로 수습 체계하는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문제를 고의로 부정한 것이 이 시대에 와서 다시 회복된 것이다. 왜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문자학으로. 어떤 문자? 청동기에 나온 그 문자를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거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문자는 사람이 어떤 가식적으로 문자가 안 만들어져요. 그 문자는 만들어지면 곧 사라져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장난삼아 하는 얘기, 자, 나무 스플림체 두 개의 남녀가 밑에 있는 거는 그게 무슨 자입니까? 뻔할 뻔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문자들은 그냥 사라져 버리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애들만 이야기하죠. 왜? 숲속에 남녀가 있으면 뭐겠습니까? 뻔할 뻔자죠.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런 문자는 그냥 없어져요. 근데 역사적 신뢰를 두고 나오는 문자는 이것은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존속이 되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그것이 바로 문자로 표성이 됩니다. 그 문자가 변해지는 과정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문자의 원형 자체를 알게 되면은 물론 지금처럼 한자도 많이 변천했습니다. 모양이 지금 간자체로 쓰기도 하지만은 자, 그 문자를 보게 되면 원래 그 문자가 태어날 때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문자가 왜 이렇게 태어났냐, 그 인간의 심성이 그대로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문자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문자를 통해 가지고 역사를 밝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왜? 어학에 정통한 사람이 없어요. 문자 공부를 안 해요. 너무나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통이 열리지 않으면 안 보여요. 이것은 이 공부는 바른 정신이 들어야지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련을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것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이 공부를 접했을 때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선생님께서 번역하라고 해서 번역을 했지만은 그 내용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 그때서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그 문자가 그렇게 변조해서 생기는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니까 인간의 삶의 과정하고 딱 보이는 거예요. 그 과정이 보이죠. 그럴 때 문자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자, 영어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의 어떤 정통으로 공부하고 하면 반드시 히라고를 공부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히라보를 공부하면 이 영어의 근본이 어디서 근본 뿌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럼 거기서 어떻게 파생이 됐는지 그것은 명확히 알게 되죠. 물론 저는 이제 히라보를 안 했지만은 워드 파워 보게 되면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되면 워드 파워 한번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재밌긴요. 근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도 보시고 하면 아마 이 문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배우고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공부하니까 역사를 보니까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들 고급문의 그 문자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문자를 통해 가지고 중국인들이 역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 전에 99% 맞아요. 근데 1%가 확 바꿔버렸어요. 누구 위주로? 황제 위주로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만, 그 고군문에 나오는 그 인물로 딱 대치가 되면 정확한 동방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가 그냥 보게 됩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맛을 봐야지 맛을 알듯이 공부를 해봐야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함부로 뭐 당구 빨고 뭐하 빨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서 확인해 본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다음에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역사가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고금을 통해서 고조선이 어떻게 해서 기록적으로 되찾을 수 있으며 어떤 인물들이, 자, 역사에는 역사 이루어진 것은 뭡니까? 반드시 거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역사를 만든 거죠. 사람이 빠지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물론 이 역사는 인간의 삶의 기록이니까 그렇겠죠. 어떤 인물들이 어떻게 역사 주인으로 역사를 이끌어 왔느냐에 대해서 고구문에서 찾아낼 수 있었다. 고조선이 실제로 역사의 통상적인 인식체계에서 사마천이 말한 우주의 시대이며 그 다음을 잇는 역사가 또한 어떻게 발전했느냐에 확인하는 객관성이 성립된다. 자, 보세요. 당국받는 애들은 고조선에, 조선에 한이라는 유신 왕류가 있었다는 것을 몰라요. 왜? 그런 나라가 있었니? 그런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모르죠. 그것이 다시 북벽 조선이 돼서 다시 모계로 돌아가면서 그 전체를 조선과 한을 아우르는 그 시간들을 다 조선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건 지금 어떻습니까? 자, 지금 우리나라도 조선에 어떤, 자, 조선의 한양이 수도가, 자, 한양이 뭡니까? 한양이. 자, 한나라 한자의 변량자예요. 한나라의 볕이 쪼이는 곳, 그래서 한양이에요. 이거 한양이라는 말만 들어도 우려가 치밀죠. 이 조선이란 개 같은 나라.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한양이, 근데 이것이 한양 땅에 서울이란 지금 대한민국 수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조에, 자, 지금 보세요. 한양 땅에 뭐가 있습니까? 서울 한복판에 누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이 있어요. 세종, 그 나쁜 놈이 있어요. 사람을 사람같이 대하지 못하고 사람을 짐승처럼 막 대할 수 있도록 그 법을, 노비법을 만든 그 인간 같지 않은 세종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도래도 다 이조 시대의 인물들이 다 있어요. 이조의 이조의 어떤 끈이 아직 끊어지지 않네. 이조의 맥을 딱 끊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그런지나 이 대한민국이 망하면서 이 이조의 어떤 그 그림자, 의조의 그 맥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재인이가 굉장히 잘하는 거죠. 왜? 대한민국을 끊게끔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 대한민국 끊어지면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망하느냐? 아니거든요. 더 좋은 새로운 나라, 멋진 나라가 탄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에게 박수를 보내죠. 왜? 대한민국을 끌어내게끔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해관, 원을 풀기 위한 나라, 아주 지저분한 나라예요. 원을 푸는데 아주 멋지게 풀겠습니까? 개차반이죠, 완전히. 자, 우리가 5.18이 일어나고 나서, 자, 2조가 518년이에요. 5.18.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자, 5.18이 일어나서 좌파들이 득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좌파들, 빨갱이들이 나라가 되었죠. 그러나 지들 나라가 되겠습니까? 자, 지금 되어진 상태가 지 맛대로 법을 만들고 지들 입맛에 맞게끔, 그리고 또 무슨 법을 더 추진한다고 그러죠? 이때까지 빨갱이화 운동했던, 민주화 운동했던 애들 전부 다 뭐 연금을 준다고 이런 법도 제정을 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지네들이 왈가불가 한다는데 이래요. 완전 개차반이에요. 인간이기를, 사람은 아니고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족속들이 바로 빨갱이들이에요. 좌파들이에요. 자, 그네들이 개판을 쳐요. 개판을 치면서 보니까 대한민국을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이 한반도에 왔던 역사를 보다 보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러나 이 반만년의 역사를 보면, 아, 이제 그때 자 처음하고 끝이 알파와 오메가는 비슷하구나. 가을과 봄과 가을이 비슷하게 엮여가구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문을 닫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부르고 대한민국의 연민을 가지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이제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버리려면 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옛날에 영화 중에서 죽어야 사는 여자 뭐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영화 보진 않았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에 죽어야 우리 다시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이 우선이다.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많이 붙여 있어요. 사람이 우선. 이제 사람이 우선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들 생각에서 그렇게 되어서 사람이 아닌 인간들이 그 말을 썼어요. 그 말은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조선이란 말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그래서 이제 일본이 있다 먼저. 자, 조선인이 한이 개념은 현재 한반도 중심 국가 또는 민족에 국한된 개념이지만 4,500년 전에 중국 대륙에 동방 문명을 뿌리내린 나라 조선과 한 이름이며, 이 두 가지 이름은 신농시족과 황제족이 과연 누비혼으로, 누비혼인은 프라우와 혼은 또 양급제. 자, 삼촌과 조카가 고모와 조카끼리 2대2로 결혼하는 것을 누비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뜨개질 할 때, 우리 어릴 때 5학년 때 실갈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실갈을 배웠습니다. 그때 바느질 하는 것도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때 우리 자유학습 날인가? 그때 누비하는 다 바느질하는 방법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하여튼 그때 이제 누비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그것을 누비혼이라고 또 하고. 그래서 누비다란 말이 처음 듣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생소하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조선이 뒤를 황제족을 중심으로 일어난 지금 한족 선조들이 나라를 하라고 말하는데, 이 한나라 역시 조선 그리고 한 다음을 이어서 일어난 나라이며, 이 무렵에 역사 기록을 한 문자가, 즉 청동기에 새겨 책겨져 나오는 고구문이 고조선 또는 고한의 문자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나온 문자가 한 100여 개가, 만여 개가 됩니다. 근데 해독한 것은 한 1000여 개가 돼요.
근데 100개만 제대로 해석할 때도 고조선이 나옵니다. 그것이 응용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고조선, 이 고급문에 대한 조그만 안목만 있어도 조선이 작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낙 선생님은, 이 근문신고를 쓰신 낙 선생님은 조선이라는 말을 찾지 못했죠. 그것은 근문신고를 보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보니까 조선인 말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 자체를, 그러니까 이 조자를 하나 찾게 해가지고 엄청난 많은 중국 서적을 더 문자학에 관한 책을 보셨는가 봅니다. 물론 그 책도 제가 있습니다. 그 책 선생님이 주셔가지고 그 책을 보시면서 조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연유에서 생겼고 또 선자가 이런 연유에 생겼고 해가지고 오제 시대가 바로 고조선 시대고 오제 본기가 고조선 본기란 말로 그것을 그렇게 자기 선생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손자 선생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가지고 5년 동안 서신을 교하면서 또는 만나서 토론을 계속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끝에 당신 말이 맞소. 딱 이렇게 인정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해봐도 역시 조선이 이렇게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단군빨래는 그때의 단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혼인제도가 어떤 제도였고 어떤 돈을 썼고 어떤 문자를 썼느냐 그러면 말을 못해요. 그냥 가림통 문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한심하죠. 자, 모든 것이 문자는 먼저 어떤 문자가 나오느냐, 어떤 상형 문자가 먼저 나와. 상형은 이 한자를 공부하니까 한자를 공부하면 응용이 돼서 한글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천지인도 이 바로 어떤 그 사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한글을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모음은 천지인으로 다 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 한글 학자들이 쓴 한글의 어떤 기막힌 내용도 상당히 이 표문제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해져 가지고 한글만 공부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선동에 쉽게 넘어갑니다. 근데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어학을 많이 공부하게 되면 선동에 잘 휩싸지가 않죠.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의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선동에 안 넘어갑니다. 자, 선동에 잘 넘어가는 인간은 뭡니까? 지식이 아주 하찮다. 생각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능력이 거의 밑바닥 수준이라고 생각 딱 맞습니다. 자, 따라서 고조선을 말한다고 한다면 한자로부터 2000여 년 전의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지만 한자로부터 2000여 년 전, 그러니까 4500년 전, 반만 년 전이죠. 글자를 읽을 수 있어야지만 가능하고 조선에 대한 올바른 해석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고조선이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면서 고조선 시대에 문자라는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고조선이 어떠하고 고한이 예전에 고한, 열고자죠. 어떠하다고는 섣불리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이라는 문자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동양에 어떻게 해서 역사가 시작되고 문자가 어떻게 시작된 것을 또 더 나아가서는 현 인류 문명이 고조선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 때는 세계사를 공부했어요. 물론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전 따로 또 역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차례 보게 되겠죠. 고로 원시 반부되는, 즉 우주의 가을 세상에 되는 지금 세상의 판도가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유도 되기도 한다. 원시 반본, 근본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 간방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조자의 글자가 일자는 뭡니까? 바로 염제신농시 그분을 가리키죠. 예, 하나. 자, 우리가 좀 높으신 분을 존칭할 때 님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헐버트 선교사가 번역을 할 때 갓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고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조선 민족, 그때 조선 민족의 이 마음속에,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심성이, 마음이 잠재했던 것을 알고 갓을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의자, 이 의는 바로 뉴조 할머니. 자, 뉴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신동씨, 염제 신동씨 그분의 따님이면서 동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따님이면서 동생이란 이해가 못할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모계사의 그 가족대들을 보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것만 이야기하려도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것은 여기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이면 십자가 되죠. 십자가. 자, 그래서 일은 바로 십자가로 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가 하나가 바로 열리는 거죠. 열개, 열벽, 개벽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 동해가 서해에 만나고 여자가 남자가 만나고 이렇게 지금 현상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이 남조선에만 일어나는 일들은 여기서 구현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실 연결돼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구촌, 이젠 지구촌이라는 말도 조금 무색하게 들려요. 지구촌보다 더 좁은 말로 표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일자는 뭡니까? 대화주씨죠. 대화주씨 누구예요? 신농시 그분의 아드님이죠. 대화주씨. 자, 신농시 그분이 왕위를 다 하시고 이제 하야하시면서 신농시하고 우리 거기 그 대화주씨하고 또 성축하고, 그러니까 성축씨는 대화주씨의 손자가 되죠. 그분하고 전부 다 이제 호남산 남방으로 와가지고 그때 본격적으로 농업과 한의학을 발견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초나라, 그러니까 초나라의 시조는 바로 성축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과 의, 십자, 그리고 월이 6글자 합쳐서 여러 가지 뜻이 모인 글자이다. 맨 처음 월이 아니고 사람인면에 배주자예요. 사람인이 위에 있고 밑에 배주자이죠. 이것이 제국대 월자로 바뀝니다. 고조선 때의 최초의 인칭 대명사이며 최초의 글자인 일이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란 부호문자이며 이분이 바로 염제 신동시 그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친근감이 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만든가? 그러니까 저희 집안은 어머니 절에 다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영향이 있었지만은 왠지 그쪽에 상당히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게 그게 끌려가지고 제가 기독교 학교에 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자라오면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라도 나는 내 본류를 반드시 찾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로 들어오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끌리니까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조선 최초의 이분이 바로 염제 신동시 그분을 가리킨다. 나중에 이 일자를 일로도 읽고 야고도 읽겠다. 여기서 나오는 게 또 일본이죠. 일본. 야고도 읽게 되죠. 이렇게 쉬우면서 어려운 글자가 바로 일자이며 하나자이며 또 하나 일자가 고조선 문자에서 열식으로 읽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곧 현인류 문명의 역사를 여시고 개벽하셨기 때문에 열십이라고도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 글자 속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자는 하나님의 직계 후손인 한국인이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글자이기도 하다.
자, 중국에는 이 일자를 못 읽어요. 우리는 하나라고 읽죠. 일로도 읽고. 자, 허신의 설문하에서 일하살 통제, 위아래가 통한다. 위아래, 하늘과 땅이 통한다는 얘기입니까? 엄청난 뜻이죠. 이것은 이 몸 자체가 바로 천지 기운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천지 기운을 응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인간은 그래서 바로 소우주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 기운을 다 응용할 수 있게 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짓말에 자꾸만 쏠리다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헝클어집니다. 헝클어져서 그 기운을 쓰지 못하게 되죠. 이게 쓰게 되면은 몸도 아프름도 좋아지고 머리가 굉장히 명석해집니다. 명석해지고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인이상행, 위로 꺼서 독약신, 머리 신자, 신 가시죠 가. 머리.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갓을 쓰고 다녔잖아요. 조선시대 때. 하여튼 모양은 새는 행동은 그러지 않으면서 모양을 세우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나라가 왕조가 바로 이조였습니다. 그걸 알면서 행동은 개차반을 했죠. 왜? 이조가 태어날 때 잘못 태어났죠. 왜?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고려의 충신에 다 죽여버렸죠. 죽이면서 세운 나라가 이조예요. 저도 태어나지 못할 뻔했죠. 왜? 이성계가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합천 옛날 같으면 굉장히 이제 아주 깊은 산골에 가서 거기서 이제 숨어서 지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졸당국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 졸자가 조랄조자예요. 그러니까 그 네 아들이 있었는데 아당, 우당, 졸당, 인당 이렇게 있는데 졸당이 막내예요. 조랄조자인데 왜 다른 집 저희 성들은 전부 다 성들이 그 파가 멋진 이름을 쓰는데 왜 우리는 했더니 졸당국파인가. 그래서 졸자가 좀 좋은 의미가 있는가 봤어요. 조랄 조자 그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내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야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으니까. 고려 때 충신이었고 이성계가 저희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영의정 좀 해달라고 이렇게 세 번씩 찾아와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니 거절했죠. 거절하고 그러니까 다 이방원이가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우리 이제 그 조상력이 좀 있습니다. 자, 인이 하행 독약 퇴라. 자, 그 밑으로 끌어서 퇴라고 있는다. 그러니까 물러가서 그냥 그 자리에 연연을 하기 위해서 투정을 한 것이 아니라 데려가서 사람을 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잘 살 수 있고 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것인가 또 아프지 않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한약을 태동시켰죠. 이런 글자가 아래 위로 통한다는 뜻이다. 위로 거서 읽을 때는 가마신을 읽으며 아래로 거서 읽을 때는 물러갈 테라고 읽는다. 결국 일자를 쓰고 일자의 머리쪽을 우두머리 신자로 읽는다는 뜻이다. 많은 우두머리 가운데 가마 이 머리인데 가마죠. 되는 사람, 중심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이른바 왕 중의 왕이란 말이다. 우리 민족은 가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인성을, 그런 능력을 갖고 태어난 조수이 남조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하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전부 다 왕이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손이 되기도 하고 직계손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랑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재성천도 아니며 더욱이 우주를 창조하고 주재하는 불가사의한 범신업적인 하나님도 아니면 바로 우리를 자신이 일백가지 성을 낳아주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님을 말한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예우가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우리 조상님들을 알고 이야기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어여삐 보시겠죠. 그래서 이 주디안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이 주디안이 어떻게 변모될 것인가를 한번 잘 지켜보세요. 인간이 주인이 되며 천지가 바로 잡힌 인존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바로 찾음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낱낱이 알 수가 있다. 자, 이제는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아왔어요. 이제 앞으로 가을이 되는 인존시대, 인간이, 자, 우리가 천존, 지존, 인존시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천존시대는 바로 인간이 하늘이 사람 노릇할 때, 하늘이 사람 노릇, 땅 노릇, 사람 노릇 할 때가, 그때가 천존시대고, 땅이, 그러니까 주역시대죠. 주역시대는 땅이 하늘 노릇, 땅 노릇, 사람 노릇 했죠. 이제 인간이 하늘 노릇, 땅 노릇, 사람 노릇 하는 인존시대 했죠. 인간이 존엄한 존재가 된 거죠. 이제 완성되는 이때 1, 2, 3 우리가 짱게임 시작할 때 되셨습니까? 3세판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가위바위보 이렇게 하는 짱게임 시작 이렇게 했죠. 이 짱게임 시작가 일본말이지만 이것이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일본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야말이에요. 가야말. 그러니까 우리 옛말을 찾아갈 수 있는 또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마 뭐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또 일본어도 배워야 돼요. 저 일본어는 아이우에 가기우에 고구마 이제 배우고 많았지만은 그때 왜 다시 일본어를 안 했을까는 조금 후회는 있지만 지금 배우는 시간도 없고 또 배우고 싶지만 좀 근데 이제 우리 역사 찾는 반드시 일본어는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일자가 남자를 상징하는 상형체 글자이듯이 의자는 여자를 상징하는 최초의 상형체 글자이다. 일자는 하나밖에 없는 님 하나님이라 읽었듯이 의자는 하누님이라고 읽어야 되는 글자이다. 하누님. 누워서 시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일석이승, 옛날에 이승 이분이 쓴 국어사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감수한 국어대사전에도 하느님은 하느님 방언으로 나와 있지만 하느님은 하나밖에 없는 누님이란 뜻을 알 수 있다. 누님이란 누워서 시를 받는 님이란 뜻이기도 하다. 자, 지금 우리가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말도 이런 것이 바로 고조선의 말하고 그때 어떤 생활적 습관, 어떤 역사적 실체가 바로 말로서 표현된다는 것을 이제 요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흔히 우리가 쓰는 말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어떤 연유가 있어가지고 왜 그런 말이 나왔는가를 그냥 그 근원을 찾다 보면 그것이 바로 고조선 시대 그 말의 습속에서 나온 거구나.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군 얘기하면 단군에 무슨 말 썼지? 어떤 얘기가 지금까지 우리하고 연관되지? 말은 몰라요. 그것이 어떻게 어떤 영역 그러니까 뭐냐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군 빨래는 거의 다 실체가 없는 것을 진짜로 믿는 미친놈이 돼요. 정신병자가 돼요. 오장육부가 흐트러지는 자 정신병이 게 뭡니까? 오장육부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고장난 게 아니고 오장육부가 다 흐트러졌기 때문에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래서 뭐냐 정신병 치료할 때는 그냥 약만 투여해요. 근데 기혈만 조절하면은 병은 치료가 됩니다. 자, 사마신 여원 사기 오제본계 황제가 헌원이 언덕에 사슬 측에 선흥씨 다리가 장가갔다. 선흥씨가 이 신동씨란 말을 하기가 껄끄러우니까 왜? 그러면 사기의 본기가 자체가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선흥시, 서쪽 언덕 왜? 섬사서 북쪽이니까 중국의 섬사서는 호남성의 서쪽이에요. 딸에게 장가갔다. 이를 뉘조로 한다. 뉘조가 뭡니까? 뉘처 잘 보세요. 이게 뉘처를
여자가 밭에서 실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누에 농사를 진 거죠. 누에 농사를 실제로 가르쳐가지고 누에 농사하면서 옷을 입게 하는, 실을 뽑는 일을 했죠. 그러다 지도를 했죠. 그래서 뉘자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뉘조는 황제의 정비로 두 아들 낳았다는 기록에서 등장하는 뉘조가 고조선을 해석하는데 두 번째 열쇠가 된다. 자, 이런 열쇠가 그냥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조선인은 말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자, 십자가 있을 때 이 밑에 있는 거, 옆으로 누워있는 게 그게 바로 뉘조 할머니를 말합니다. 자, 황제의 정비, 뉘조를 나타내는 고급문으로서, 이거 이제 난 글자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책에 다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편집할 때 또 이제 붙일 겁니다. 이 글자를 처음 책에 수록한 사람은 송나라 때의 설상궁으로 그의 역대 종족 이기 관지 법첩 또는 5군의 용고라고 이름 붙인 숫자에 새겨져 있으며, 이 용을 진, 곧 누에로 해석하는 사람은 낙극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은 누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의 족속이라고 하면 나는 뻥족이요. 나 뻥만 치면서 살았던 족속이요. 난 거짓말을 한 족속이요. 하고 나타난 말이 바로 나는 용족이라고 하는 중국 떼놈들이 하는 말이죠. 자, 대한한사전에 창삼식에서 이 사를 쓴 건데, 이 사전이 이렇게 두꺼워요. 하여튼 다행히 이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볼 수 있었죠. 뉘조를 성시 딸로 황제 정미이며 처음으로 양장을 가르치기 때문에 선장이라기도 하고, 원류 먼 곳에 여행을 즐기다가 도로에서 죽었기 때문에 도로신이라고도 함. 이게 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기 쳤죠. 근데 이건 맞죠? 근데 사기는 아니죠. 중원사전엔 레이라고 읽으며 인명에 쓰인 것처럼 황제 정미로 양장수를 발명했다고 전함.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많이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1, 2번이 뉘자에 대한 해석으로 대체로 글과 음은 비슷하나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양잠신이란 뜻에서 보듯이 누에 기른 여자가 뽕바에서 누에를 길러 실을 뽑아 진매를 짜는 여자란 뜻이며, 이런 뜻을 가진 본래의 글자가 용으로 된 까닭에는 반만의 역사의 구체적인 깊은 내용이 숨겨져 있다. 자, 우리가 그 신농시 조기 만든 문자는 정음이라고 그러고, 이 문자를 본떠서 만든 것은 변음이라고 그러죠. 근데 한 나라가 400년 이상 존속되면서 변음이 정통이 된 거죠. 자,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문자를 만들 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농기구에다가 글자를 붙였다고 하면, 이 중국은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병기에다가 이 글자를 붙였죠. 그러니까 중국놈들이 쓰는 글자에서는 사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을 보고 읽어줘야 돼요. 자,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바르게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죽이려면 사람을 그냥 맨정신을 못 죽이죠. 모든 것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혹시 이런 얘기도 있어요. 랩틀린의 후손이다. 그 중국 족속들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먹는 것을 그냥 개 돼지 먹는 거 그냥 그렇게 소도 돼지 먹는 거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 쓴 책을 보게 되면, 성이 이렇게 고립됐을 때는 두 집안이 하루는 니네 집 자식을 잡아가서 먹고, 다음엔 저 사람 자식 먹고 자꾸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하마 식인종들이죠. 그래서 식인종들이 많죠. 랩틸리언들이 굉장히 좀 좀 발각을 하고 있죠 이제. 네, 그것이 마지막 랩틸리언은 그런 것이 눈에 띄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은 바로 이때가 다 됐다는 얘기죠. 자, 뜻이 이렇듯까지 본래의 글자가 용어로 된 까닭에 반반의 역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깊이 숨겨져 있다.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푸른 조화를 부리고 비와 가물을 마음대로 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용이 존재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아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누에를 용이라는 음을 붙였던 번데기 용에서 나온 번데기 용자가 이렇게 씁니다. 번데기 용은 뭡니까? 누에 다 10부가 나오는데 번데기에 굉장히 영역가 많죠. 가수 이스라 락빈 선생의 양족은 잠으로 말하고 웅족은 황제는 용으로 왔다는 해석을 하였다. 이런 해석을 누에의 본래 글자인 진짜로서 모두 풀이한다. 진짜는 뭡니까? 누에가 잠자는 모습을 형용한 거죠. 그 진을 우리가 용태라고 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 답습하고 있는 것이 보여진다. 하늘로 날아 올라간 누에가 용이 되고 풍물을 낸다는 것은 하주의 구면의 새빨간 거짓말임을 고조선의 해석을 통해서 4000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밝혀지게 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근무시구 외편인 중국 상고세실론의 어떤 대목의 제목에 이게 나와있다. 자, 누에가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와서 용이 되었다. 라는 제목의 타이틀로 글을 쓴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한번 번역을 해가지고 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저희 터닝 포인트 좀 보고 또 다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이게 말을 잘 못해도 전환점이에요. 왜 얘네들이 이 카프라 이걸 쓰면서 왜 전환점? 이제 뭔가 바뀐다. 뭔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도 완전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들 즉 경제학자, 정치가들 그리고 방송 매체는 첫 번째로 지금 위기가 오고 있는데 왜 위기가 이렇게 닥치고 있느냐. 그 사람은 첫 번째로 에너지 위기를 다뤄야 하는가 혹은 먼저 인플레이션과 싸워야 하는가라는 것 좀 먼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으며 다른 이들이 여기서 언급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위에서 말한 두 가지는 단지 하나의 위기에 대한 면역뿐이다. 자, 왜 이런 위기가 에너지 위기와 식량 위기, 어떤 경제적 어떤 불평 이런 문제가 왜 생깁니까? 인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을 줄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인간이 의도적으로 인간을 줄이게 하면은 그 인간의 어떤 육적인 어떤 인간을 제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인간들은 하나의 다 영적인 매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기 때문에 그 영이 원한을 품어요. 그래서 인간 역사에, 현실 역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가가지고 이 세상은 아주 참혹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인간을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 일도 인간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 중국 폐렴의 신종 코로나 식구를 뿌렸듯이 더 센 거를 뿌립니다. 이제 여기 식구가 잠잠해질까요? 조금 더 하지면 더 센 걸 뿌립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몸을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을 만들지 않고서는 앞으로 살기가 굉장히 팍팍할 겁니다. 이제 마스크 쓰고 방호복도 있고 이렇게 다닐 수 있게끔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근데 방호복도 안 돼. 왜? 인당에서 신명 다 뽑아가기 때문에. 신명 뽑아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병이 그렇게 이 몸이 되어 있지 않은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병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 취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내 몸을 만들어 놔야 되냐. 자, 다른 이들은 그 문제를 해결한 단 하나 인구를 줄이는 것이다라고 라는 것에 답을 찾았기에 이번에 글로벌리스트들이 그들이 하수인인 중국으로 하여금 병을 뿌리게 한 것이고 중국 무한 폐렴의 신종 코로나 19보다 점점 더 센 병들이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알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 뭐 세부 거꾸로는 제 생각 이걸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쓴 겁니다.
우리가 암, 범죄, 오염, 핵발전소, 인플레이션이나 에너지 부족에 관해서 말을 할지라도 이런 문제 밑바탕에 깔리는 역동성 움직이는 특성은 같다. 이 책을 쓴 주된 목적은 이런 역동성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변화를 위한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그 방향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카프라는 동양의 어떤 사상적으로 회귀해야 된다,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방법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자 이제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가야 하는데, 자 인간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많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가지 못하고 짐승 같은 인간으로 가죠. 자 신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고개가 숙여져요. 근데 인본주의가 이게 타락돼 버리면 내가 최고다, 난 뭐든지 할 수가 있다 이래가지고 기고만장해져가지고 뭐든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네? 이게 되네? 이것을 마음이 어떤 바뀌지 않고 생각이 어떤 사람을 위하는 생각이 없으면 점점 더 악화가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이제는 신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자신 욕심, 나쁜 인간이 아니라 남을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을 넘어서 신을 부릴 수 있는 정도까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오는 세상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을 부린다는 얘기는 무당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당은 뭡니까? 신이 시키는 대로 접신돼가지고 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신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것은 신을 부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는 대로 이게 일이 되게끔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신이 응리한다는 얘기죠. 그때를 알고 그때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신은 반드시 그의 호응을 하게 됩니다. 만약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반드시 몸에 엄청 타격이 와요. 그게 몸에 타격이 오면은 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죠. 그것은 뭡니까? 학습이에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학습? 몸에 대한 학습. 그러니까 우리 동양학을 공부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할 것, 최종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한의학이에요. 인간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약 팔고 어떻게 하면 병 고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구체 이 몸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어떻게 이 기혈을 움직이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읽는 공부가 필요하죠. 그 공부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수행입니다. 수행교육을 제대로 받으려면 이 역사 공부에서 바른 역사를 바르게 공부해야지 그런 수행 기운이 바로 옵니다. 이 역사 공부를 하면서도 만약 수행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 자신이 몸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절대적인 거죠 또. 자,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몸에서 그것을 느껴봐야 돼요. 못 느끼는 사람은 제 소리가 개소리고 말소리 바람소리 들려요. 그래서 여기 댓글로 당근 빠는 애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애들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자, 자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가야 하는데 그 사람은 신에 종속된 사람이 아니라 신을 부리는 정도의 사람으로 되어져야 한다.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긴급한 문제를 이제는 더 이상 다룰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눈에 띄는 표시이다. 예전에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으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전문적으로 되어서는 문제를 못 풀어요. 이것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느끼고 알아야 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몸에 대해서 알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에 공부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몸을 아파봐야 돼요. 아픈 사람이 치료되는 과정, 극복하는 과정에서 깨달음이 오게 되고 공부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이 공부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안 아파본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아픔을 통해 가지고 어떤 학습을 해야죠. 공부를 해야죠. 아, 이것이 나한테 왜 아픈가? 이 아픔이 어디에서 왔는가까지 알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되어진 일들은 인간의 신이 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도록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그렇게 몸이 되어져 있으면 된다. 자, 이제 지금 앞으로 가을 시대가 오는 시점까지 짜여져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시나리오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가 뭐냐? 물으면 저도 답 못해요. 왜? 여러 가지 책들을 유불선 기독교를 공부하고 그리고 증산사상을 공부하고 주역을 공부하고 뭐 여타 뭐 인도 사상이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아, 그 시나리오가 뭐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 무슨 책을 보고 뭐 어떻게 하면 이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한번 여기 방송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나,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세요. 근데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이해할 수 없고 암을 연구하는 종양학자들은 암이 원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정신과 의사는 환자들이 발작하는 정신분열 쪽으로 어리둥절하고 있으며 경찰들은 증가하고 있는 범죄에 맞서 무기력해지고 있으며 그 목록은 더 나열되어지고 있다. 자, 미국에서 대통령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학문이 깊은 사람에게 직접적이든지 브레인 트러스트를 통해 자문을 구하고 또 싱크탱크가 여러 정책 문제에 대해 정부의 조언하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이 전통적이다. 이런 지적인 엘리트들은 현재 주류가 되고 있는 학문적 관점을 구체화시키고 일반적으로 그 조언에 깔려있는 기본적이고 개념적인 틀에 동의했다. 그런데 이런 학위적인 지점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자, 모든 아주 뛰어난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 얘기도 안 돼요. 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느냐. 이 끝나는 자리에서 끝나는 자리는 뭐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되어진가. 회개하는 말, 대슈바라는 말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뭔가 그게 모르겠어요. 어떤 말이면 대슈바라는 말이래요. 회개하라 천국에 이를 부릅니다. 이게 회개하다가 다시 새로워진다. 다시 돌아온다.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대슈바예요. 새로워지고 있는데 새로워질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몸을 만드는 그 방법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행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어떤 팻말 걸고 어디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스스로 터득해서 알아야 돼요. 깨지고 터지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기운을 어떻게 쓰는지를 배워야 돼요. 모르면 여기 오세요. 오시면 한 달이 했던, 두 달이 했던, 세 달이 했던 아마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은데요. 내가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을 확연하게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